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이제 문항 정보를 한번 봅시다. 자, 화면 전환해서 한번 고려대 문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교육과정 과목을 보면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사, 국어, 독서. 다 겹쳤네. 느낌이 어때요? 뭐 그냥 종합력 사고 능력. 자, 이제 자원, 에너지의 고갈, 국가의 역할, 공동체와 협력, 개혁과 착취, 지속 가능한 발전. 대충 감은 오네요 다. 자, 그리고 이제 제시문 1번 이제 정언 바로 잡는다는 뜻이고 이렇게 시작되네요. 제시문은 그렇게 길지 않고 짧습니다. 다음 뭐가 나왔나요? 시가 하나 나왔네요. 이거 어렵죠. 이제 네. 시 나오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유럽의 십자군 전쟁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세계사네요 이거는. 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그리고 되게 짧죠? 그리고 여기 소설이 나와요. 그래서 1차 문제 때도 그랬어요. 시 하나 소설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5번에는 공생생물이다. 생물. 갑자기 생물학? 포도당. 이래가지고 아까 공통과학이라고 했네. 그죠? 그러니까 진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통합사회. 경쟁과 진화 이런 거.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뭐 지도도 나오고요. 자, 이제 산림의 면적도 나오고 에너지 소비량도 나오고 화석연료 이런 거 나왔네요. 자, 이걸 보고 뭘 찾아내야 되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잡아내야 돼요. 그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제 답을 내는 거죠. 근데 뭐 막 되게 수수께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냥 직접 풀어보지 않고 문제만 이렇게 보신 논술 쌤이거나 아니면 학교 쌤들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죠. 뻔하네라는 느낌. 맞아요. 근데 그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 2번 또 옹호나 비판 패턴이 딱 정해진 거죠. 그리고 칠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라. 그럼 칠의 화자 군주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게 서양 사상이잖아요. 서양의 고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1세트는 동양의 고전이 나왔어요. 신하가 말하는 내용 있잖아요. 신하의 상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키아벨리인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네. 군주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이렇게 쭉 돼 있죠. 거기서 국가의 역할, 그다음 공동체의 공감, 개척 정신, 공생과 공진 이렇게 해서 지구 자원에 대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의 실태를 파악하는 문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노력 이거 어디서 보는 것 같죠? 의식개혁과 제도개혁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췌한 부분이 어딘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 문학 이렇게 교과서죠? 나왔죠? 네, 교과서에서 출제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교과서 지문을 보통 변형을 하잖아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 뭐 윤색을 하죠. 그런데 윤문, 윤색 하는데 이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나온 거구나. 그렇죠. 그냥 그 지문 그대로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재구성을 아예 하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다른 대학과 틀리게 다른 대학은 재구성을 하거든요. 약간 목적에 맞추는 거죠. 그렇죠. 논술 문제의 목적에 맞추는. 근데 재구성하지 않고 쓰고 있죠. 그래서 문항을 해석하고 있는데 6번과 7번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는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즉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나는 지문에 대한 주장이 있을 거고 그 주장에 대해서 옹호 비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문해력에 대한 측정이에요. 그리고 채점 기준 보면 재밌어요. 채점 기준 잡으세요. 1번 문제에 대해서 1, 3, 4를 활용해서 답안을 구성했다면 높은 점수를 준대요. 해결 방안이 논리적으로 제대로 나오면. 그런데 단 1, 3, 4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으면 높은 점수를 준대요. 그러면 미리 상정한 게 있긴 있다는 거네요. 대학 측에서. 이쪽으로 쓰게 원해라는 게. 그냥 모형을 보여주는 거고 다른 걸 써도 논리적으로 잘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옹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3, 4 선택했을 경우 높은 점수.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경우 2, 3, 5 요건 딱 갈리니까. 여기서 보세요. 아니죠. 3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3은 둘 다 쓸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두 개든 갈리니까. 근데 다른 제시문을 선택해도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면 좋은 점수. 그러니까 또 다른 제시문을 선택해도 논리적 타당성. 옹호 비판이지만 나는 옹호할 때 딴 걸 갖고 와서 옹호했어. 이것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1, 2, 3, 4, 5번 제시문이 전부 옹호 쪽으로도 가능하고요.
비판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읽어봐야겠네 진짜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게 이제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아버릴 거예요. 이제 왜 이래야 돼? 뭐 왜 그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측도 예시 답안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시문 6에서의 공통된 문제 사항을 제시하고 1, 3, 4라고 했고 1 그리고 또 3, 4 해가지고 이만큼씩 썼죠. 무더기가 몇 무더기냐면 4무더기예요. 하나, 둘, 셋, 4무더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750자 안에 때려 넣어야 되니까 문제 대학 공통점 제시하는 거 150자, 나머지 200자씩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1, 3, 4가 아닌 2나 5를 활용해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자, 문제 2번에도 옹호의 경우 1, 3 그리고요 또 4를 이용했을 거예요. 4 이렇게 나오고요. 그 외에도 뭐 3을 이용해도 되고 2를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고대 문제가 이게 2차 예시 문항이거든요. 1차 예시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고대가 논술 문제가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냐면 제시문은 쉬워. 그런데 이게 그래 독해는 쉽다고 치자. 독해는 쉬운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활용해놓고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거 맞게 썼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 붙은 건 알 텐데 왜 떨어진지는 모를 수 있어요. 너 이거 맞지 않냐? 이렇게 썼는데 맞지 않냐? 하고 막 계속 고집을 피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볼 때는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려 있는 듯 하면서 닫힌 문제다. 이렇게 보기에는 답이 열려 있어요. 1, 2, 3, 4, 5 중에 선택하면 되고 또 옹호, 비판 다 활용 가능하니까 열려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든 조합이 가능해요. 근데 또 닫혀 있어요. 왜? 논리 정연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논증 능력, 그러니까 뭐 귀납 추론을 쓸 필요가 없고요. 유비 추론을 쓸 수 있거나 인과 추론을 쓰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이제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는 게 제일 큰,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에서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제시문에서 근거를 제대로 끌고 와야 한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